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윤리적 이기주의 1번 문제부터 보자면, 자, 미끌이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 맞죠? 자, 앞에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문단 뭐라고 했어? 1문단, 2문단, 3문단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 이 윤리적 이기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면 또는 윤리적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해서 그냥 마냥 남을 막 뭐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남에게 해를 주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뭘로 넘어갔어요? 대립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윤리적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비판해야 될 점, 비판해야 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나서 그 뒤에 그와 대립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4번은 왜 안 되는 거야? 여러 관점이 아니죠. 반대되는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관점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일단은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것 하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윤리적 이기주의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열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죠.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여러 관점도 사실 틀리긴 했어. 여러 개의 관점이 아니라 대비되는 반대되는 하나의 관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선지에서.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하나 여기 선지에 있는 걸 볼게요. 타인을 위해서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도덕적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자, 극단적인 희생,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정도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볼 수 없지. 왜? 이기주의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자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랑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건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은 그냥 아예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얘를 신경을 안 쓰고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애초에 뭐라는 거야? 그냥 내 이익을 극대화만 하면 되는 거야. 타인의 이익이 고려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앞뒤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는 선지가 되겠다. 그치? 인간이 갖는 유일한 의무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당연히 맞는 말. 글 속에 나와 있었죠. 자, 다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부도덕한 행위도 공모할 수 있다. 이거 마지막에 한계점에 있었고요. 자, 다음 5번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였죠? 기억이 이거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때 이타적으로 된다. 이타적인 세상이 된다.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억의 이유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기억에 밑줄 그어져 있는 그 앞뒤에 힌트가 좀 있긴 합니다. 바로 뭐냐? 전제 조건인데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타적으로 변하려면은 반드시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쌤이? 그렇지, 협력이 끼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뭐 해질 수밖에 없어?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면요. 인간은 자기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옹호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기억의 이유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보기 위해서 문장을 어떻게 바꿔보면 되냐면요. 인간은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하기, 옹호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뒤에다 기억을 붙이면 돼.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면 맞는 문장이야. 그런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앞뒤가 서로 상반돼 또는 이제 일치가 안 돼.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것까지는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윤리적 이기주의는 맞아. 그런데 그게 이 이타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때문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타인들과 한 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억이 된다 라고 하면은 문장의 연결이 깔끔해지죠. 맞죠? 그래서 이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기적으로 쾌락을 주는 행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파멸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야? 아니지. 그냥 말이 앞뒤 자체가 안 맞죠. 맞죠? 자, 다음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전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죠. 맞죠? 왜냐면 이거는 애초에 뭐가 아닌데 이기주의가 아니잖아. 맞죠? 자, 다음 5번 선지 도덕적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 자, 요거 1번이랑 2번까지만 아마 프린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치 문제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몇 번이었어요? 좀 애매한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서스펜스 5번 선지 볼게요. 서스펜스를 만들기 위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것은 영화 감독이 연출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틀렸느냐? 그렇지. 연출이 아니라 뭐야?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할 때. 그러니까 영화 촬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처음 구상할 때부터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서스펜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상 단계입니다. 구상 단계.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서사적 정보량을 조절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같이 볼게요. 1번 선지. 자, 등장인물보다 관객의 서사적 정보량이 많을 경우 관객은 제시된 사실보다 다가올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진다. 맞나요? 맞는 말이지. 서사적 이거 글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자, 서사적 정보량이 많으면은 이미 내가 다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등장인물보다 관객의 서사적 정보량이 적을 경우 관객은 예측되는 결과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관객보다 등장인물의 서사적 정보량이 많은 경우 관객은 잠깐만 2번 선지 다시 봅시다. 등장인물보다 관객의 서사적 정보량이 적을 경우 관객은 예측되는 결과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지금 요거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요게 중요한데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되는 결과고 다 제시되는 사실 자체의 공통점으로 영화에 몰입하게 된다네. 자, 그러면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있어. 그 말은 뭔 말인데? 독자가 결과를 고려한다는 거야, 고려 안 한다는 거야? 고려는 한다는 거야. 고려는 하는데 고려하는 결과보다 무엇을 더 관심을 가진다? 제시되는 사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측되는 결과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는 틀린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알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관객보다 등장인물의 서사적 정보량이 많은 경우 관객은 사건의 전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맞죠? 궁금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이제 몰입을 하게 되죠. 몰입을. 자, 이거 지금 앞에 여기 경우 앞에 있잖아. 여기 말장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관객보다 등장인물의 서사적 정보량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관객이 더 적다는 거지. 맞지? 말장난입니다. 이거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문제에서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헷갈린다. 이거 부등호 표시하세요. 알겠지? 아니면 뭐뭐와 달리라는 말이 있어. 뭐뭐와 달리 A와 달리 B는, B와 달리 A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달리에 이렇게 끄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말장난에 낚이면 안 돼요. 자, 다음 관객보다 등장인물의 서사적 정보량이 적은 경우. 자, 그러니까 정보량만 따졌을 때 등장인물의 정보량이 더 적은 거니까 관객이 더 많은 걸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등장인물과 관객 사이에 심리적 동질감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맞는 말이지. 심리적 동질감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정보가 동일해야 돼. 맞지? 자, 다음 관객과 등장인물의 서사적 정보량이 같을 경우 관객과 등장인물은 모두 사건의 진실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서로 점차 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몇 번이었습니까? 88. 자, 이것도 1번, 2번 문제만 주고 있습니다. 자, 윗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자에 대한 정기구 조사를 통해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맞나요? 맞죠?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해야지 이 사람이 허위로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이거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돈 되게 잘 버는데 막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도 막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돈 받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소나타는 약간 중산층의 상징이었잖아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막 그런 거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수급자가 자활을 위해 노력할 경우 지급받는 급여가 증가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문제였잖아. 그래서 근로장려세제가 필요했죠. 자, 다음 수급자의 소득과 현금급여의 합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딱 최저생계비에 맞게끔 150만 원에 맞게끔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수급자와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도 맞는 말이죠. 맞죠? 자, 다음 5번 특정한 현물급여가 필요한 수급자의 경우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괜히 높였다가 내가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은 2번. 자, 다음 2번 문제. 윗글의 근로장려 세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자, 일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국민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맞나요? 아니죠.
근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평탄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액을 지원받는다. 맞나요? 맞죠? 이거 글 속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다음 4번. 근로자의 임금에 근로장려금을 포함시켜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제도다. 맞나요? 아니죠. 자, 그럼 뭐가 틀렸냐면 둘 다 틀렸습니다. 앞뒤. 근로장려금은 어떤 형식으로 준다고 했어? 작년에 받았던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 혜택처럼 주는 거였습니다. 맞죠? 연말정산처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 다음.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로 의지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근로 의지를 높여가지고 소득을 더 많이 실현시키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간부를 심사하여 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아닙니다. 신청해야 돼요, 자기가. 신청.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신청이라는 말도 여기 지문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문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2. 자, 노란이 피기까지는. 요거 보통 이제 그 분석할 게 사실 이 시는 원래 엄청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가서 좀 수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운율 형성 요소와 다양한 표현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같은 게 두 개 걸려 있는. 그래? 혹시 그 지워도 그래? 그때 두부 같이 폈는구나. 이거 작품 두 개 할 겁니다. 이거 노란 피기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청포로.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지금 그 지호도 받은 거 뒤에 청포도 뒤에 문제가 없어요? 이 청포도 뒤에 문제가 없구나. 어쩔 수 없네. 자, 그러면 이거 작품 두 개만 일단 보겠습니다. 고브라니 피기까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운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 중에서요, 다양한 표현법 중에서 단어와 역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는 뭐냐면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역설은 뭐냐면요,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으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역설.
구조로 얘기할 겁니다. 이게 그 선생님 학교마다 나눠주는 프린트나 이런 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3개 적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4개 적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5개 적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이 뭐가 되느냐? 반복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운율의 형상과 동시에 의미의 강조입니다. 의미의 강조.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통사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장 구조를 뜻합니다. 를 조금 어려운 말로 통사 구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용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율 형성 요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로 수미상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운율 형성 요소죠. 결국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같은 연이 반복되는 거죠. 또는 같은 행이 반복되는 거. 자, 그래서 볼게요.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화자, 일단 시 내용 보면 화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이고야, 모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를 그려보자면 화자는 모란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모란이 언제 피는 거란 얘기야? 봄에 피는 거라는 얘기야. 맞지? 그런데 봄이 왔는데도 모란이 안 피면은 나한테는 봄이 온 거다 안 온 거다? 안 온 거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모란을. 자, 그리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모란이 피었다가 나중에 이제 날씨 추워지면 또 아니면 그 자기 꽃 피는 계절이 지나고 나면 꽃이 질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봄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의 계절인데? 모란이 피는 계절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봄은 모란이 피는 날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란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그 모란은 피면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다 집니다. 벚꽃보다 더 빨리 져요. 피었다가 벚꽃도 뭐 한 달 안 돼서 다 지긴 하지, 맞죠? 근데 모란도 진짜 빨리 폈다가 금방 져버립니다. 자, 근데 5월 하루 묻었던 날 이제 여름이 찾아왔어. 초여름이야.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떨어져 누운 꽃잎이 시들었다라고 하는 건 꽃잎이 떨어진 지 시간 좀 됐다는 거야. 맞죠? 꽃잎이 떨어진 시간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졌어요. 다 져버려서. 맞지? 자,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왜 서운한데? 그만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서운합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우리가 이걸 또 과장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모란이 지면 1년이 다 한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지금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 모란이 지고 나면 나한테는 1년 다 한 거야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60날 한양 늘 섭섭해서 웁니다. 왜? 모란이 다 꽃이 져버렸기 때문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찬란한 슬픔의 봄. 역설법입니다. 슬픔
이거는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 찬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역설법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봄이 왜 찬란하고 슬픈데? 다 둘 다 뭐 때문입니까? 모란 때문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모란이 피는 봄이기 때문에 찬란해. 그런데 모란이 져버리는 봄이기 때문에 또 슬픈 거야. 그래서 이 봄은 화자에게 있어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이 화자가 모란을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생각하면서 이 모란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모란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탐미적이다, 유미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알죠? 자, 그리고 운율 형성 요소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 표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복과 변주가 일어납니다. 변주가 뭐냐면요, 살짝 변화를 주는 거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울이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울이고 있을 테요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붙었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해서 약간의 변화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반복과 변주로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운율 형성 요소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 있을 테요 라고 하면서 동일한 종결음이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미상관 시의 작품의 맨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게 하여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또 하나 뭐 있냐면요,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얘네들을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의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소리죠.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을 반복해가지고 운율을 형성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기다리고 있겠어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이라면, 나는 아직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포도 이육사의 작품입니다. 자, 이육사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두 가지 떠올려 봐야 되겠지. 첫 번째는 뭔데? 시인이자 동시에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 였다. 자,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작품 해석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화자 입장에서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 데 있는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혔대요. 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렸는데 전설이 열린 게 뭐라는 거야? 이 마을에서 전설이 주저리 열렸다며. 뭐가 열렸다는 거야 정확하게는? 그렇지, 청포도가 열렸다는 겁니다. 청포도가 이 알알이 아주 맛있게 탐스럽게 익어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 이 마을을 관장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부터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던 이 전설이 청포도 알맹이에 담겼다 이 뜻입니다. 그럼 청포도 맛있겠어 맛없겠어? 맛있겠지. 이 마을의 전설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청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문장도 먼데 하늘, 저 멀리 있는 하늘이 꿈꾸려고 이 청포도에 알알이 들어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아주 청포도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휜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색채 이미지가 좀 대비됩니다. 자,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 푸른 바다에 뭐가 떠온다? 휜 돛담배가 떠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말하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가 말하는 손님이 어디에 타 있다라는 거야? 휜 돛담배에 타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푸른 빛깔 위에 있는 이 휜 돛담배,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이 휜 돛담배의 이 모습이겠지. 맞죠? 이 휜 돛담배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던 손님이 타고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제 옛날에 벼슬 하던 사람이 입는 도포입니다. 그래서 푸른색의 도포라고 해서 청포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어떤 옷 같은 개념이냐면 약간 양복이나 여러분들로 따지면 교복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 자리라든지 좀 내가 깔끔하게 갖춰 입어야 할 때 입어야 되는 옷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야? 근사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달픈 몸으로 근사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손님을 내가 바라고 있었어. 화자 입장에서. 맞죠? 자, 그러니까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고장에 지금 청포도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던 손님이 오면 나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청포도 따다가 여기 온 손이 다 젖어도 좋으니까 나 뭐 하고 싶다고? 손님 만나고 싶다고. 손님 대접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다.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있더라도 무엇을 하고 싶다? 정성 들여서 대접하고 싶다. 깊은 마음이 담겨있죠. 그 손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야, 우리 식탁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쟁반과 모시수건 역시 이 정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이 그 손님을 맞이하는 이 정성스러운 모습. 그러면 이 정성스러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데? 내가 그 사람이 오기를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저 흰 돛담배를 타고 넘어온다면 내가 뭐 하겠다고? 온 나의 이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라도 대접해주고 싶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하얀이라고 하는 표현 원래는 하얀입니다. 맞죠? 원래는 하얀이라는 표현이야. 그런데 얘를 지금 의도적으로 문법을 어겼습니다. 의도적이니까 이유가 있긴 하겠지. 맞죠? 뭡니까? 이 I야 요거와 운율을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운율 형성 요소를 따지면 뭐겠어? 비슷한 뭐 시어의 반복해도 되고 또는 비슷한 소리의 반복. 아이야 하이안.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법을 어겨서 쓰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안 쓰는 표현이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 작품 안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문법을 어긴 것을 우리는 시적으로 허용해준다라고 해서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적 허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특정한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 지금 하이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의도적으로 이제 문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이 손님의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손님의 의미를 만약에 이 작품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어? 이 그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기다림의 대상이겠지.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문학작품 해석 관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시대적 상을 바탕으로 해석해보자면 저기 손님을 뭐라고도 해석해볼 수 있겠어? 조국의 광복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요거 저기 뭐냐 청구도 문제로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기 뭐냐 요거 모란이 피기까지는 요거는 문제 한번 좀 풀어보세요.